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질환이거든요. 백내장의 정확한 정의는 수정체 혼탁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체 혼탁은 대부분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백내장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9단계, 10단계에서 수술을 권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개 수술을 권해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3, 40년 전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한 7단계 정도, 예를 들자면 그런 단계가 되면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수술은 그만큼 결과가 좋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요. 또 합병증 발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체의 변화 형태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정체가 핵성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원시 환자의 경우에 렌즈 뒤쪽이 볼록해지면서 앞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급성 녹내장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기도 하고요. 또 후낭하 혼탁이라 그래서 뒤쪽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착이 심해지는 경우에 수술 합병증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수술을 보내드리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전낭에 섬유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너무 진행하게 되면 전낭절개라는 과정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합병증을 피하고자 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시고 레이저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더 일찍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가운데가 딱딱해지면 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백내장 수술은 눈을 한 절반 정도 잘라서 안에 있는 건 수정체를 뜯어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미세 절개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이 초음파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로 인한 후낭 파열이나 각막 부종 같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긴 하지만 수술 회복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후낭 혼탁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후낭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사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후낭 파열이 저희가 비교적 흔하진 않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 렌즈를 많이 넣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리미엄 렌즈의 삽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너무 초기에 단순히 그냥 렌즈 혼탁이 좀 확인되었는데 본인 생활에 불편한 게 없는데 수술할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모든 수술은 마찬가지지만 100% 안전한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긴 하지만 눈이 좀 오히려 더 이물감이 든다든지 본인의 기존에 갖고 있던 시력의 질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오히려 초기에는 더 불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백내장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생활에 불편한 정도, 그리고 그게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어떤 도수로 맞출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할 때 삽입된 렌즈는 기존에는 단초점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난시교정 렌즈도 있고요. 그리고 연속zoom 렌즈, 다초점 렌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가 다 보이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가장 비용이 비싸고 야간 빛번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초점은 수술 비용이 저렴하지만 원거리에 잘 보이게 할 경우에 근거리라든지 컴퓨터 보는 중간거리가 불편할 수가 있고요. 연속초점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와 중간거리를 잘 보게 하고 근거리 안경을 쓰는지 근거리, 중간거리를 잘 보이게 하고 원거리 안경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경을 끼냐 안 끼냐도 중요하고요. 원시냐 근시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제가 수술하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개선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뭔가 하나라도 나빠지는 부분은
사실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눈 상태,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비용에 따라서 환자분에게 적합한 렌즈를 추천드리고, 그 렌즈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결정 안 쓰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안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완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렌즈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자기한테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입니다. 그리고 렌즈가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재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모든 렌즈의 재료와 수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셔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수루의 편의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의사분과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